권물주 씨는 상가 건물 2채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먼저 권물주 씨의 N 상가에는 박 원장이 임대차 계약을 하고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박 원장은 병원이 잘 되지 않자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지하고 1,000만 원의 비용을 들여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 만료 전 건물에서 나와 권물주 씨에게 인도했는데요. 이후 박 원장은 권물주 씨에게 보증금 5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지만 권물주 씨는 전기공사가 미진하다며 전기공사가 끝날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고 공사가 마쳐질 때까지 월세도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박 원장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건물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죠? 그렇습니다. 건물이 많으니까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갑순 씨가 임대를 하고 있는 건물인데요. 권물주 씨의 K상가 건물입니다. 이갑순 씨는 식당을 하고 있었는데 이갑순 씨의 식당에서 불이 났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식당 내부는 전소됐고 그 위층까지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권물주 씨는 화재로 인해서 식당 층에는 5천만 원, 그 위층에는 2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이갑순 씨에게 배상을 해달라고 합니다. 이갑순 씨는 자신의 잘못으로 불이 난 것도 아닌데 손해배상을 하기에 너무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자, 권물주 씨, 이갑순 씨, 그리고 박 원장 세 사람의 입장이 각각 좀 다른데요.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K 상가 건물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부터 짚어볼 텐데요. 자, 이창원 변호사님, 지금 임대차 계약 중에 이갑순 씨의 식당에서 불이 난 상태네요? 이갑순 씨의 상황 참 안타깝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갑순 씨처럼 불이 나서 임차 목적물이 소멸되면 임차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는 그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고 결국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임차인인 이갑순 씨가 배상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겠네요. 일률적으로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손해배상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따라서 임차인인 이갑순 씨에게 화재에 대한 과실이 있다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과실이 없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게 화재가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 이 원인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됐는데 지금 드라마 사례의 경우로 봤을 때 불이 난 이유가 뭘까요? 네, 제가 미리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화재가 발생한 후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건물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화재의 원인과 관련해서 주방에 전기 레인지가 설치된 부분에 배선된 전기 믹서의 전원선에서 정기적인 아크로 인해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자, 그러면 불이 난 이유가 이게 딱 이갑순 씨의 잘못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데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화재의 경우 오히려 화재의 발생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을 때가 많은데요. 예.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임차인은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 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을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불이 난 게 내 과실이 아니다라는 거를 임차인이 입증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화재가 발생한 책임 소재에 대한 입증을 임차인이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야, 그렇다면 이게 드라마 사례에서 이갑순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입증하기가 좀 곤란할 것 같은데요. 국가수의 조사 결과 전기 믹서의 전원선 부분에서 발화가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그 자체로 화재의 원인이 이갑순 씨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시에 따를 때 이갑순 씨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임대차 목적물 층에 발생한 5천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아이고, 큰일이네요. 자, 그리고 식당에 집 불이 났는데 식당뿐만이 아니라 그 위층에도 지금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네. 그 위층의 피해액이 지금 2천만 원 상당이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도 이갑순 씨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차 목적물 부분에 발생한 손해의 경우 임차인에게 입증 책임을 지우는 반면 네. 임차 목적물 외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입증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아, 임차 목적물 외에 발생한 손해는 임대인이 입증을 해야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임차 목적물 외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화재가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했다는 것을 임대인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화재가 발생해서 임차 건물 부분이 아닌 부분까지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화재 발생과 관련된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 있었음을 임대인이 주장 증명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와. 국과수 조사 결과만으로는 화재가 이갑순 씨의 과실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단정하기가 어려운데요. 네. 그래서 식당 위층에 발생한 손해까지 이갑순 씨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네. 자, 정리를 해보면요. 화재로 인해서 이갑순 씨 식당에 발생한 문제는 이갑순 씨가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 식당 위층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이갑순 씨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건물주 씨 또 다른 임차인인 박 원장과 문제도 생겼습니다. 박 원장은 건물주 씨의 N상가 4층을 임대해서 병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병원 운영이 잘 되지 않아서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상가를 원상 복구하고 떠났습니다. 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을 원상 회복해서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임차인이 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수리 변경한 부분을 철거해서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박 원장 같은 경우 돈을 들여서 원상 복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 거 보니까 원상 복구에도 어떤 기준이나 범위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까? 네,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원상 회복 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그리고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정해집니다. 자, 그리고 드라마에서 건물주 씨는요, 원상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안 될까요?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원상 회복해서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 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렇죠. 또한 통상적으로 이 양자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데요. 즉 어느 일방이 이행을 하지 않는 이상 타방이 이를 이유로 자기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 사례의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지금 문제가 전기공사가 조금 미진하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주지 않고 있는데 건물주 씨가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드라마 사례와 같이 사소한 부분이 원상 회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의 전액을 돌려줄 수 없다고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건물주 씨는 보증금 5천만 원 중에서 전기공사에 소요되는 1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인 4,850만 원을 박 원장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권물주 씨 같은 경우에는 전기공사가 끝날 때까지 월세를 보증금에서 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괜찮습니까 네. 이게? 네, 그건 역시 부당합니다. 건물주 씨가 주장하는 전기공사가 설령 원상 회복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더라도 박 원장이 실제로 전기공사를 완료한 날이 아니라 건물주 씨 스스로 전기공사를 하여 원상 회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공사의 일주일 정도가 소요된다면 일주일 정도의 월 차임만 공제될 수 있을 뿐입니다. 네. 그러니까 건물주 씨가 너무 무리하게 요구를 했네요. 아, 네. 나빠요. 자, 건물주 씨, 이갑순 씨, 또 박 원장 사례를 통해서 임대차 계약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세 사람에게 한마디씩 해주시죠. 세 분 모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이처럼 분쟁이 발생해서 얼굴 붉히는 일이 생길 줄 미처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법은 이처럼 피치 못하게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공평하고 타당한가라는 측면에서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다들 각자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시고 또 억울한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모쪼록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들이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